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2월 4일입니다. 자, 기아차는 제가 어제 이 자리 좀 돌파가 나올 때 좀 쫓아붙었던 매매를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돌파 나올 때 제가 여기서 좀 매수를 했어요. 조가상으로는 조금 아래에서 끝났는데 오늘 갭이 살짝 좀 뜨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은 절반은 좀 매도를 하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1분 전입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기아차 일단 절반 좀 매도를 했고요. 자, 나머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만들어졌던 분봉 고점 자리가 이 자리니까요. 자, 여기 돌파를 한다면 조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상승을 하질 못하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제 매수가 한호가 위에서 전량 매도했고요. 위쪽에서 시초가에 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챙겼고 약속 이익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기아차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LGU 플러스 매수 대결 좀 해봤습니다. 매, 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체결이 됐고요. 자, 움직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산표 시멘트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고려 시멘트가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등주로 산표 시멘트를 좀 쫓아붙어 봤어요. 자, 고려 시멘트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죠. 자, 그래서 산표 시멘트 좀 매수를 해봤고요. 네,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좀 매도를 했습니다. 조금 생각보다 강하게 좀 치지를 못해서요. 네, 그렇죠. 꼭 매도를 해야 상승이 나오죠. 자, 좋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대략 뭐 한 3% 조금 넘게 수익권이 발생을 해서 수익을 좀 빠르게 챙겼습니다. 자, 산표 시멘트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고려 시멘트 매수가 됐고요. 조금 떨어지면서 매수가 됐네요. 자, 이제 움직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시멘트 반등을 좀 해주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요 4,100원짜리가 뭐라고 여기서 계속 지금 부딪히고 있네요. 살짝 한번 뚫었었는데 계속 거기서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반등을 하려다가 다시 선물이 꺾이니까 살짝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뭐 그냥 수익권에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분위기가 살짝 안 좋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매도했고요. 수익권에서 수익을 좀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고려 시멘트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LGU 플러스 매도가 됐고요. 자, 한옥가 위에서 매도가 됐네요. 결국에는 플러스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자, 너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니까 정말 좀 답답하죠. 여기서 사실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서 거래가 이렇게 터졌으면 위로 쭉 뻗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고요. 일봉상 이제 음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지지저항 라인은 위쪽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횡보하다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뭐 LG U 플러스를 포함해서 SK텔레콤, KT 모두 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평선도 또 이렇게 수렴을 시켜놓고 정배열 초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짧게 좀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LG U 플러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효성중공업은 뭐 내려오다 말고 바로 그냥 반등을 해버리네요. 자, 벌써 3%가 넘게 반등이 나왔죠. 자, 요거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네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해봤는데요. 기아차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는 제가 어제 돌파 나오는 무렵에 좀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자, 여기 분봉상에 움직이면서 이렇게 아침에 강하게 상승을 주고 이렇게 조정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쌍바닥 모양 만들었죠. 헤드앤숄더 모양이기도 하고요. 제가 어제 이 종목 공략했다가 놓쳐서 매매가 안 됐었죠. 근데 이제 오후장에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다가 이런 자리 이제 돌파하는 자리 여기서 조정 나올 때 매수하는 게 좋았는데 저는 이 종목밖에 어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돌파 나올 때 좀 따라 붙었었어요. 예,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후장에 좀 횡보하면서 마감을 하더라고요. 결국 오늘 뭐 시가 갭을 띄우고 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시가 갭이 한 2.8%가 떴는데 저는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가 돼서 시가 갭 자리에서 일단은 뭐 한 1.5% 구간 수익권 정도 그 정도 구간에서 절반 좀 매도를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바로 뺐죠. 예, 그래서 제 매수가를 터치하는 한호가 위에서 전량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 고점 자리 어제 만들어졌던 이 고점 자리를 돌파를 못했죠. 자,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됐는데 일봉상으로는 그래도 잘 마감을 했어요. 요 지지저항 라인을 잘 아랫꼬리로 지지를 해주고 위쪽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직 뭐 완전히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애플과의 이 이슈가 설에서 끝날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결론이 안 났잖아요. 어쨌든 재료는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차는 좀 매매를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삼표 시멘트 좀 매매를 했죠. 자, 삼표 시멘트는 어제 이렇게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첫 번째 양봉이 좀 만들어졌었죠. 자, 그리고 오늘 시가 갭이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 별로였었는데 고려 시멘트가 아침서부터 일찍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얘는 이등주로 좀 뒤따라가는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정도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했는데
요 당시에 이제 고려 시멘트가 좀 급등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이 따라서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매수했죠, 여기서. 자, 여기서 매수해서 요봉 이제 상승 나올 때 제가 이제 전량 매도하고 한 3%, 3.5%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요봉에서 좀 더 상승이 나왔어요. 요봉에서도 추가로 한 3.4%가 상승이 나왔지만 뭐 단타 매매로 3%가 넘는 구간 수익 실현을 했으면 잘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 시멘트도 좀 공략을 했죠. 자, 고려 시멘트는 제가 쫓아붙지를 못하고 얘는 뭐 계속 상승이 나왔으니까요. 여기서 쫓아붙기는 좀 그랬고 이렇게 쭉쭉 뻗어갈 때 여기서 잡기도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요 자리 이제 여기쯤에서 제가 삼표 시멘트를 이동주로 좀 공략을 한 거고 고려 시멘트가 여기까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제가 좀 떨어질 때 매수를 했죠. 자, 요 정도 구간 떨어질 때 매수가 됐었던 것 같아요.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좀 상승이 나와서 반등을 시도를 하는데 그때 시장이 이렇게 이제 저점 만들고서 선물 시장이 이 저점을 딱 이탈을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선물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길래 제가 바로 매도를 했죠. 수익권에서 역시나 바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서 뭐 종가상으로 완전히 뭐 밑으로 쭉 빼버렸죠. 고려시멘트 일봉을 보자면 윗꼬리를 완전히 길게 달았기 때문에 이거는 매물대 안으로 다시 다 들어와 버렸죠. 이런 거는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뭐 매집봉인 걸 수도 있지만 매집봉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길게 걸려요. 이 횡보하면서 또 시간을 끄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이런 종목을 매매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 시멘트까지 좀 매매를 해서 삼표 시멘트와 고려 시멘트 둘 다 수익으로 좀 잘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LG U 플러스 좀 매매를 했죠. 아, 이 종목이 오늘 아주 저를 내태우더라고요. 뭐, 원래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인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 상승 나올 때 저는 체결이 될 줄 알았어요. 여기서 윗꼬리로 제가 매도 걸어놓은 물량 두 개로 분할로 좀 매도를 걸어놨는데, 터치만 하고 매도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한호가 위에서 뭐 수익권에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자, 이 종목은 시가gen 매매 대응을 한 겁니다. 자, 아래권에서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면서 아래쪽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었죠. 자, 요 구간을 이제 오늘 시가 갭으로 시가가 플러스 4%로 떠서 시작했으니까 매매하기는 굉장히 좋았던 종목인데 이 종목 자체가 통신주잖아요. 통신주는 굉장히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더딘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 움직임이 아주 그냥 애간장을 태우죠. 뭐 등락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계속 횡보하는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아주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 좀 매매 대응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형주 잘 매매를 안 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매매했죠. 매수했죠. 이 자리에서. 여기서 반등 잘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3%, 2.5%, 3% 구간 수익권 주고서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윗꼬리 달고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한호가 위에서 팔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가gen 매매로 어쨌든 수익으로 마감은 됐고요. 지지저항 라인 위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음봉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잘 만든다면 얘도 이렇게 이제 횡보하는 기간 살짝 만들고 뭐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LGU 플러스도 이렇게 해서 매매 좀 마쳤고요. 자, 마지막으로 효성중공업 좀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얘는 기회를 좀 안 줬죠. 자, 오늘 이 종목이 그나마 시장에서 좀 그래도 좀 매매해 볼 만한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위쪽 구간에서 또 박스 구간 만드는 이런 고점 자리 좀 돌파를 했죠, 오늘. 거래도 조금 실렸는데 뭐 그렇게 이 봉의 길이가 길진 않았어요. 조금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생각보다는 원체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은 지지부진한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자, 아침서부터 좀 강하게 쳤죠. 치고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아래쪽에서 잡으려고 했어요. 자, 뭐 여기서 잡을 만도 하긴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아래쪽에서 잡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안 떨어지고 결국에는 상승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수익을 못 냈습니다. 자, 요 구간이 뭐 한 6.5%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쫓아붙었다면은 그나마 또 수익을 낼 수 있었겠지만 뭐 만약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싸게 잡으려고 했던 게 좀 잡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아쉽게 효성중공업은 이렇게 해서 좀 매매를 못하고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효성중공업은 특징주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위쪽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박스 구간 만들면서 나름대로 또 모양을 만들었죠. 기간을 어느 정도 좀 횡보를 시키고 오늘 거래를 터트리면서 깔끔하게 돌파가 좀 나왔습니다. 나름 뭐 괜찮은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일 움직임이 또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또 조정을 보인다면 또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면서 시간을 좀 길게 끌 가능성이 있고요.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진다면 또 매매할 자리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대응할 수 있으면은 또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봉상으로는 이제 완전 신고가로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는 아래쪽에서부터 따지면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가격상으로는 뭐 지금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구간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한국판 뉴딜 또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봐줄만 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징주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한국항공우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특징주라고 볼만한 종목들이 없습니다, 사실. 자, 한국항공우주도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아래쪽에서 이 가격으로 따지자면 얘도 이제 좀 가격상으로 좀 높은 구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뭐 최근에 이 우주 스페이스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이 시세를 주고 있잖아요. 한국항공우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꿈틀꿈틀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좀 뽑아줬죠. 이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습니다. 한 4,500억이 터졌고 봉의 길이는 근데 길지가 않죠. 고가가 16%, 종가가 14% 정도니까 그렇게 시장을 뭐 주도할 만한 당일 주도주급은 아닙니다, 사실. 분봉상의 움직임은 그래도 잘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이런 구간에서 대응을 했다면 또 좋은 이 수익률이 있었겠지만 사실 여기가 이제 상승 나왔을 때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눈에 띄는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한 8%밖에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2차 상승까지 주고 이렇게 또 조정 줬다가 다시 종가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이외에 뭐 오늘 당일 이슈로 뭐 대마 관련한 특허 등록을 했다 그래서 오성 첨단 소재가 또 상승이 강하게 나왔지만 매물대 안에 갇혀서 움직이는 이 모양이기 때문에 좀 별로고요. 한번 볼까요? 오성 첨단 소재가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오늘 뭐 특허 관련 뉴스를 터트리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제가 이제 요런 거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매물대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양일 때는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달고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응을 잘 하지 않고요. 그리고 필룩스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자, 필룩스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데서 대응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얘가 분봉상의 움직임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이렇게 이제 저항 만들고 여기서 이제 딱 뚫었죠. 그럼 이런 데서 만약에 조정 줄 때 이렇게 매수했으면 이렇게 수익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조정은 안 줬으니까 매수는 안 됐겠지만 이 종목 움직임 저도 보고 있었지만 대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매물대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건 조금만 올라가려고 그래도 매물을 두들겨 맞겠죠. 여기 터진 거래대금에 필적할 만한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는 이상 이런 자리 위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좀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장 특징주는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뭐 오늘 음봉으로 좀 만들어졌긴 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이 5일선 이평선을 이렇게 이제 돌려놨잖아요. 우하향하다가 수평시켜 놓고 살짝 돌렸으니까 거기서 아랫골이 살짝 달고서 5일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쉬운 부분은 이제 21선을 회복을 어제 했는데 오늘 21선을 다시 이탈한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뭐 이렇다 할 만한 호재거리가 될 만한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악재거리가 될 만한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은 이 하락분에 의한 자율 반등, 기술적 반등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상승이 더 나오려면 수급적인 측면이 확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뭐 기업의 실적들이 계속 좋게 발표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시장에 또 이렇다 할 저렇다 할 테마나 이슈가 급부상을 한다거나 그래서 시장에 강한 종목들이 나온다거나 어제 이제 기아차처럼 뭐 애플 이슈라든가 뭐 구글 이슈라든가 자율주행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또 어떤 큰 이슈들이 터지고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또 시장이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뭐 이렇다 할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테마가 만들어진 게 없고 뭐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당일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저 같은 이 매매자들은 트레이더들은 어제 이어서 한 이틀 전까지의 시장이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하고 테마가 형성이 돼서 강한 주도주들이 출현을 했을 때 그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매매 대응을 하기 때문에 최근처럼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급들이 없이 좀 평이하게 그냥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시장은 상승을 하지만 매매할 종목은 없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나름 그래도 5일선을 잘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이제 하락하다가 이렇게 이제 옆으로 횡보를 시켜놨죠. 그래서 살짝 이제 우상향을 시켜놓은 게 음봉의 조정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5일선을 잘 지지를 했다. 어, 자, 코스닥 시장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21선이 살짝 지금 우하향을 한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빨리 21선을 좀 회복하는 게 가장 이 급선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반등에 좀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더 강하게 시장이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미국의 이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에 공화당에서 조금 이 제재를 가하는 그런 이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받지 않나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을 이 공화당에 이제 동의를 구했는데 공화당에서 뭐 어제 뉴스를 보니까 6천억에서 7천억 사이 정도의 부양안을 이제 가결을 시켜주겠다, 동의를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했더라고요. 뭐 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공화당에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뭐 민주당 자체적으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이제 서로 이제 주도권 싸움을 하느라고 좀 밀당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경기 부양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그거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기대치가 있고 그 기대치에 당연히 그렇게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통과가 된다면 약간의 시장 상승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그 이상 뭔가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졌을 때 미국 시장도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올 것이고 우리 시장도 그런 모멘텀과 더불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이런 모멘텀이 생기는 뭐 호재거리가 만들어진다면 또 이런 고점을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안에서 이제 박스 구간의 횡보 구간을 좀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에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제이 리더였습니다.